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습니다. 8월 첫 주 내내 부산의 동서를 대표하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부산 바다축제가 펼쳐집니다. 바다 물놀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 공연 거창국제연극제가 개막했습니다. 거창 수승대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국내 최대 야외 연극제를 소개합니다. 부산시내 한 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르신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는데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선뜻 내준 이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직접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경보로 부산이 뜨겁습니다. 부산의 낮만큼이나 밤도 뜨거워집니다. 8월 첫 주 내내 해운대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부산 바다축제가 펼쳐집니다. 부산 바다축제의 즐길거리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지난 주말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은 53만여 명, 올해 최대 인파입니다. 여름에 휴가철 맞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바다 좀 보러 왔는데 해운대 와가지고 시원하게 놀다가 가려고 왔습니다. 부산은 지난 25일 이후 7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 나흘 연속 열대야도 관측됐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기면 열대야인데 이번 주 최저기온은 26도 수준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부산의 낮과 밤을 식혀줄 여름축제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첫 주 해운대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오는 4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나이트 풀파티가 열립니다. 시원한 해변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스윙스, BY 등 힙합 뮤지션의 공연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인공수영장에 성인 키의 허리 정도까지 물을 채우고 관객을 받는데 수영장 허용 인원은 1,200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도 줌바, 요가, 살사 댄스 등을 함께 즐기는 행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이어지는 선셋 서핑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다대포 일몰을 배경으로 이제 원더풀 콘서트 그리고 색색깔의 화려한 불꽃이 약 20분간 펼쳐지는 컬러풀 불꽃쇼, 그러니까 원더풀 콘서트와 컬러풀 불꽃쇼 이렇게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피크닉형 돗자리를 꼭 가지고 오실 걸 추천드립니다. 원더풀 컬러풀 행사가 열리는 5일 저녁에는 다대로 한계차로와 모룬대 일길이 통제됩니다. 부산시는 사람들이 몰리는 대규모 여름축제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경찰, 소방과 함께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여름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놀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 공연 거창국제연극제입니다. 지난 28일부터 거창 수승대 일원에서는 국내 최대의 야외 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연극의 향연,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계곡에 펼쳐진 화려한 무대. 오페라 곡인 라트라비아타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배우들이 열연을 펼칩니다.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음악극 춘희. 올해 거창국제연극제의 개막작입니다. 관객들은 한여름밤 더위도 잊은 채 연극 공연에 푹 빠졌습니다. 여름 휴가철 피서와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신기했어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오면서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로 구성이 되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 광경 자체가 새롭게 느껴져서 휴가로 왔는데 너무 재미있는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연극제는 프랑스와 벨기에 등 국내외 10개 나라에서 54개 단체가 82회의 공연을 선사합니다.
특히 벨기에 왕립의 전통 인형극인 삼총사와 독일 팬터마임 공연인 대자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수중 무대는 거창 국제연극제만의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개막작과 폐막작 등 13개 작품이 수중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극제는 수승대를 포함해 거창은 문화광장과 창포원 등 다양한 야외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황산 한옥마을, 또 서출 동륙길의 데크로드, 또 금은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우리 거창군에 오셔가지고 이 거창국제연극제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수승대를 배경으로 국내외 연극을 만나볼 수 있는 거창국제연극제는 오는 11일까지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이번엔 훈훈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르신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었는데요. 무더위는 기승을 부리는데 마땅히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보금자리를 내어준 이웃이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한 가정집으로 하나둘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처럼 과일을 깎고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습니다. 얼마 전 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시 폐쇄되자 마을의 한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경로당을 이용하던 어르신이 흔쾌히 자신의 집을 임시 경로당으로 내놓은 겁니다. 불은 순식간에 경로당 내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걱정이 많았던 어르신들에게 이 집은 오아시스입니다. 참 난감하지.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우리 집에 오이라. 어쩌겠노. 이런 때 안 도고 내 도겠노. 고마웠지.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준 김순희 어르신.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 길게는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집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평소 마을 주민들과 쌓은 정이 깊다며 아무런 보답이나 조건 없이 자신의 집을 내놨습니다. 서로 기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리 불이 나고 보니 갈 데는 없고 놀 데가 없으니 내가 이 기회를 내가 맞이해서 내가 좋은 일로 해야겠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단체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주민들이 간식거리를 마련했고 점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 때 필요한 가재 도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식사라든지 또 식사 외에 여러 가지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또 앞으로 경로당이 새롭게 이제 탄생하고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물품이라든지 경로당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웃 간의 정이 폭염을 식히는 시원한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교사 3만여 명이 정부서울청사 인근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검은 옷을 입었고 손에는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교권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교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다수였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관계,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것도 잘 받지 못하고 어떻게 눈치 보고 애들 교육한다? 이런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가장 많이 안타깝죠. 지금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교권 강화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강화 대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교육을 꼽았습니다.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냥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좀 부모가 너무
좀 아이를 좀 너무 이제 품에 안아서 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교 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을 대화하고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중간에서 학부모가 깨버리면은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안 좋은 부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학부모는 최대한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한 교사 배치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담임 배치나 좀 그런 거를 학교 측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교에 이렇게 고충을 얘기할 때, 근데 그거를 고충을 잘못 얘기하면은 자기가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좀 사전에 이렇게 힘들다는 사인을 보냈을 때 담임 선생님이라도 좀 휴직이나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교권이 제대로 잡혀야지 이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듯이 교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교사 인권 조례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한편에선 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공립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7일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에서 직접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또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개선 방안에 따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 상담과 위원회 대리 출석 등 교권보호위원회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지역 학부모 교육단체가 창원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3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으로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 불모지 창원의 젊은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고 열악한 의료 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제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 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공동조사 결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3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한 달 동안 대홍란 700여 개체, 거제 외줄달팽이 20여 개체를 확인했다며 서식지 원형 보전과 골프장 개발 불승인을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가 모두 거짓 또는 부실 작성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이일 오전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추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9월 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창원시는 신청자 중 지원 대상 적정성과 공사 가능 여부 등을 거쳐 선정 결과를 12월 중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부산에서 한 달 살아볼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부산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산 원도시민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에서 살게 됩니다. 총 20팀을 모집하며 선발된 팀은 원도심의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부산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팀당 1일 5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받고 체험 행사도 인당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